네, 안녕하십니까. 한성여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심나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쭉 드릴 건데요. 이제 양념 그냥 보시면 이게 좀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제 소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좀 머리도 좀 그쵸? 스타일도 좀 바뀌고 이래가지고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접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제 수능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가, 중학교 때랑은 무엇이 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정말로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한성여고 의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떠한 이제 경향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떤 자료를 이제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 영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부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것도 역시나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기본기에 대한 게 특히나 이제 중요해지는 게 아무래도 영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실력의 편차가 이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본기가 사실 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내신 대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기본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어떠한 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에 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 범위가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한 단원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제 중등 교과서의 본문의 거의 이제 2배 길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히 한성여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과서 이제 2단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만 시험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요. 모의고사 그리고 플러스 이제 부교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교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이제 EBS 교재에서 이제 지문이 추가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20에서 30지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공부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의 지문 공부도 해야 되고, 추가로 부교재에 있는 지문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미뤄뒀다가 이제 시험이 좀 코앞에 닥쳤을 때 단기 기억력을 이제 빡 발휘해가지고 지문 싹 외우고 통 암기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양 자체가 사실 그러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도 다 통으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성여고가 시험 범위를 꽤 늦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교재 대비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암기로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특히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시간이 더 배로 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성여고가 이제 지문을 막 크게 변형하거나 바꾸지는 않지만요. 지문에 있는 특정 어휘들을 이제 유의어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력이 좀 풍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원마다 2개 내지 3개의 이제 어떤 타겟 문법이 있어서 그 문법의 어떤 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외우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도 그 타겟 문법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어법은 문법 전체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타겟 어법만 달달달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대비해야지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어법에서는 좀 자주 출제하는 어법 포인트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고 그걸 좀 어떻게 내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출어법 정리 및 그다음에 이제 유의어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어법보다 고등학교 어법 문제가
범위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난도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법은 세세하게 용법을 물어보잖아요. 밑줄 친 것 중에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큰 틀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학생들이 영어의 문장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세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어법보다는 좀 덜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기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여고 내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저 18년부터 한성여고를 쭉 담당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들은 벌써 대학도 졸업을 했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 이제 교과서는 능률김을 이제 그대로 쓰고요. 이제 올해까지 쓰면 아마 내년부터 이제 개정 교과서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막차를 탄 셈인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게 시험에서 나올지 조금 더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실 낼 만큼 다 냈어요, 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비하기가 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문제는 큰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험 범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된다면 교과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이제 미리 좀 탄탄하게 좀 대비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교재를 한 번 쓰면 한 2년 정도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부교재가 한 번 바뀌었었는데 작년에 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요 22년도에 썼던 부교재가 사실은 고2가 썼던 부교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내리고 이제 바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같은 부교재를 쓸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좀 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문들이 좀 비슷할 거예요. 다 이제 20지문, 12지문, 16지문, 이제 20지문 정도가 이제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전년도 모의고사가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기간에는 지문이 별로 안 들어갔었죠. 코로나였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습에 좀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기라 이제 지문들이 좀 적게 들어갔었는데 회복을 했습니다. 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늘어날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18년도나 이때는 거의 지문을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중간고사를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랑 아까 이제 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교재의 단어장도 이제 시험 범위에 같이 들어갑니다. 능률복화 이제 어원편이 항상 같이 들어가는데요. 단어장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를 이제 물어볼까요? 단어의 뜻을 쓰는 게 시험지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단어 뜻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들죠. 단어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문을 봐야 되고 183단어를 그러면 적어도 예문이 한 문장만 있는 것도 있지만 2-3문장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200개의 문장을 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5문제 나오잖아요. 배점은 1.1점, 1.2점 요래요. 네, 그래서 이러면 뭐 그건 좀 포기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성여고가 전반적으로 시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1.2점 때문에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엄청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통암기 수준, 통암기로 하면은 적어도 70점,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8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객관식이 32문항, 서술형은 이제 6문항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배점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사실 교과서랑 부교재랑 거의 반반이에요. 배점이. 비중이 거의 반반으로 출제가 되는데
시험 변별력은 사실 교과서보다는 부교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유형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지문 어느 정도 내용적인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도 엄청 까다로운 걸 출제하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늘상 물어볼 수 있는 수능형 어법 문항들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어법에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출제 포인트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특히나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특히 이제 어법과 어휘, 사실 학교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려면요, 어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어휘를 어렵게 내는 게 정말 어렵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다이어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본문에서 쓰인 영영풀이가 아닌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암기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웬만하면 변형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주어주기 때문에 그 동사는 문맥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사실은 출제되는 거라 그게 크게 막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서술형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은 요약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부교재 지문에서 요약문을 주고 요약문 중간중간에 칸을 뚫어놔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넣어라. 그것만 하면 사실 키워드 정도 익히고 있으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문장 구조에 맞춰서 필요하면 변형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품사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플러스 문장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과서는 항상 시험 범위가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 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교재예요. 부교재를 한성여고가 실제로 이제 시험이 거의 시험 한 열흘 전쯤 시험 범위 고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부교재를 좀 나가고 있으면 대충 어느 부분이 들어가겠다 내지는 학교가 나가는 거에 맞춰서 좀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를 시킬 텐데 5월 돼야 부교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3월에는 이제 교과서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들어가서야 이제 부교재가 나가고 그리고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낼 건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교과서 문제를 많이 틀려서 등급이 나눠지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부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간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생들의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잡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었던 기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영사전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본문에 의미가 쓰이지 않았던 것을 골라야 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도 원래 본문에서는 이제 brought about이라고 나온 부분을 resulted from을 써야 될지 resulted in을 써야 될지 즉 유의어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를 좀 잘 챙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쭉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번호도 다 주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번호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근데 대신에 배점이 생각보다 그 구분 점수를 잘 줘요. 부분 점수를 잘 줘서 막 점수가 되게 많이 깎이거나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요약문, 부교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통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대한 대비가 잘 되는 게 특히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한성여고를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한성여고에서 이제 어떤 정도의 난도로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험에서 내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특히 중요한 거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이제 조금 미루다가 닥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버릇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좀 시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3월에 일단 기본 교재로 이제 진도를 나가기는 하지만 그 수능 대비 기본 영어 관련된 부분 나가긴 하지만 제가 내신 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별도 이제 과제를 통해서 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교과서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부교재들이 발표가 됐을 때 좀 미리 대비를 누구보다 빠르게 대비가 가능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지 같은 것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주차별로 다 나눠놔요. 어디까지 풀어와야 할지에 대해서 다 주차별로 끊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리뷰 시험이라든지 이런 테스트 결과는 항상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를 잘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고지되는 순간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모의평가를 봅니다. 이 모의평가는 제가 한성여고랑 동일한 양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2주 전, 빠르면 2주 전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첫 시험에서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냥 쭉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면 제가 100점도 웬만하면 학교랑 똑같이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점수를 받죠. 그러면 느껴요, 피부로. 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전까지 사실 질문을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한번 딱 치고 나면 학생들이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적절하게 촬영을 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수업 특히 문법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출제 포인트나 이런 게 잘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업보다도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리뷰 시험을 봤을 때 이제 그 리뷰 성적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구수업을 무조건 다시 청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익힐 수 있는 추가 문항들을 좀 배부를 해서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익혀서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수업 열심히 설명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